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2024년 3월 21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게도 아주 괜찮은 시세가 터져줬죠. 어제 예측했던 대로도 잘 흘러갔고요. 자, 일단 오늘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은 대응에 관한 내용이고 추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성해봤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순서는 진행 관점, 매매 대응, 그리고 공통 구간에 대한 대응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두 가지의 관점들을 다 보여드렸지만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A, B, C 이렇게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진행 관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매물대, 요 삼각 수렴의 단단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 여기 꼬리까지 열고 요 구간 내에서는 한번 나눠서 받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떨어지면 롱 반익절하고 홀딩, 떨어지면 또 본전 로스 나면은 여기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올라올 때 반익하고 홀딩, 또 깨면 내려왔을 때 잡아서 올라갈 때 또 반익절하고 홀딩, 요렇게 대응을 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롱 진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0%, 25%를 날리고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1시간 봉의 22평 기준으로 뚫리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일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어떻게 흘러갔느냐. 일단은 1시간 기준으로 볼 때 22평을 비비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고 돌파가 나고 리테스트까지 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흘러주기는 했어요. 이제 이때가 이제 FOMC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흔들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흔들어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방에도 말씀드렸던 건 1시간 22평을 돌파했고 이렇게 무빙을 이제 올라타주는 무빙을 보이기 때문에 꽤 많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이제 익절들 분할 익절을 하고 나머지 롱은 그냥 여기에 스탑로스 걸고 자겠습니다 라고 하고 잤는데 새벽이 좀 많이 흔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털리신 분들이 있던데, 어제 영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지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깨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점선이 보이시죠? 이제 여기였나 제가 여기였나 두 군데로 말씀드렸을 텐데 여기에 단단한 매물대가 있죠. 그 단단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결국은 좀 더 롱으로 볼 1차 방어선이 사실은 22평이었고 2차 방어선이 요 이제 매물대였는데 요 두 매물대 2차에서는 버텨주면서 그리고 또 빠르게 말아 올렸죠.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사실상 어제는 털리면 안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탑로스는 사실 어디에서 받았더라도 배율 조정을 해서 여기가 스탑로스가 나가도록 세팅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제 털린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운영을 했냐. 원래 제가 윗단에 이제 반등을 줄 만한 곳을 보통 어디까지 봤었냐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8K에서 69K 그리고 70K까지 구간.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이시는 여기 위에 단단한 매물대가 있어요. 보시면 내려오면서 엄청 좀 천장을 쌓았던 부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천장을 쌓았던 부분, 좀 단단하다고 생각이 됐던, 다지고 내려왔던 부분에 매물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꼬리 매물대가 하나 있죠. 이게 한 70K 정도, 70.5. 제가 이전에 여기에서 하락하고 나서 반등 때 비파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최고 익절 자리에서 100불 차이 나게 매도를 했던 이 반등 자리가 70.5 정도, 70.6 정도 되겠네요. 70.6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매물대가 1차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반등의 최대치는 한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롱을 받은 거를 예약 익절을 어디다 걸어놨었냐면 한 67K에 걸어놨습니다. 67.00에 그냥 매도를 잡아놨어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내리는 게 좀 힘이 좋아 보였어요. 하방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이렇게까지 일단 안전하게 68K, 70K를 68에서 9, 그 다음에 70K까지를 받지만 사실 미달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보수적으로 67K에다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롱 받은 거는 매도가 정확하게 나갔고 아침에 눈 떴더니 요만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상황 보다가 67.7쯤에서 숏을 때려놓고 올라왔을 때도 1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계속 분할로 받을 생각으로 일단 열어놓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쏟아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쏟아줬을 때 저는 이 첫봉 1시간 요 꼬리 요 첫봉에서 이제 30% 익절을 날려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 스탑로스 여기 한번 쏟아졌고 익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스탑로스를 현재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왜 걸었냐, 1차 익절을 했고 제가 700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털리면 이게 터지면 본절 정도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절이 나오거나 약익절로 끝나면 저는 여기가 돌파 나면 다시 숏을 치거나 이 자리에서 치거나 이 자리에서 치거나 뭐 다이버가 잡히는 걸 본다든지 여러가지 숏 시그널을 보고 숏을 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매매 대응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자, 이제 3번 공통 구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롱 관점과 숏 관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대한 공통 구간이 어떻게였냐면 롱도 공통 구간이었고 숏 일부까지도 공통 구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 이전에 제가 메인으로 갖고 가던 관점 A, B, C로 떨어지는 관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새로운 파동이 됐든 마지막 엔딩의 오파가 됐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겹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 구간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여기서 일부 하락하는 부분이 공통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어떻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ABC로 다 떨어지고 나면 반등 줬을 때 ABC로 떨어지고 나면 반등 줬을 때 이제 저는 롱 익절을 하고 여기에서 스위칭을 해서 숏 공통 구간까지는 먹어보겠다, 여기가 반익절 자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 롱의 익절이 다 나갔고 이제는 숏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관건은 어디에서 멈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익하고 본절 터지면, 아니, 로스 터지면 다시 또 위에서 한 번 더 트라이하고 빠르게 반익이나 30% 익절하고 올라왔을 때 또 터트리면 또 위에서 숏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름숏, 오르면 숏, 오르면 숏으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잡고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최대치는 전 70K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길 넘어가면 좀 그러면 이제 눌리면 롱을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 구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에 대한 대응인데, 뭐 일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서 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작은 봉에 대한 내용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15분 봉으로 볼까요? 15분 봉으로 한번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면 22평이 좀 중요하게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1시간 봉 22평을 리테스트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어야 될 거는, 여기서 고점 갱신을 한 번 더 날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봐야겠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저기를 뚫어낸다면 임펄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럼 임펄스 1파랑 5파가 지금 3파가 1.618 정도 정확하게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1파랑 이걸로 볼까요? 1파랑 5파의 길이가 3파가 제일 길 때는 1파랑 5파가 거의 가격대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 최고점 정도, 여기 이제 고점 정도 되죠. 여기 꼬리 정도 라인. 그러면 69.9, 70K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임펄스가 나온다면 아마 요 70K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여기서 분할로 아예 로스를 안 잡고 분할로 계속 모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포지션이 없다면 좀 기다려 볼 만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1, 2, 3, 4, 5까지 나오면 5파가 다 나온다면 여기에서 숏 진입을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숏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공통 구간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공통 구간이고 여기가 임펄스가 나온다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은 이게 임펄스 1파
그러니까 새로운 파동이다. 신규 파동이다. 그 다음에 ABC 눌렸다가 1파 이후에 ABC 눌렸다가 3파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ABC가 여기가 임펄스가 나왔으면 이게 만약에 조정파, 즉 고점을 넘기지 못한 조정파라면 깊게 535가 나와야겠죠. 앞에가 임펄스가 나왔으면 이게 조정파이려면 53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눌린 다음에 다시 임펄스를 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임펄스 쏘고. 그래도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시간이 길게 끌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깊게 눌리는 걸 보고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고점을 기준으로 로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맥시멈이지 않을까. 거의 한 72K 정도, 72점 한 뭐 300 이내로 요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왜 모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모으는 것도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시면 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경로들을 한번 다 찍어 볼게요. 공통구간 매매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ABC가 다 나왔고, 자,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ABC 1.618을 찍고 B파가 다 나왔고 여기서 그냥 죽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 5가 나와서 임펄스 1파가 나오고, 이렇게 찍으면 조금 보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1파가 70K 정도까지 간다 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1대1 비율까지, 1파 5파 1대1 비율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파는 보통 좀 많이 눌리거든요. 아니, 최소 3파리까지만 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1파가 뭐 한 70K 정도 찍고, 그 다음에 3파리까지 눌린다고 하면 이 자리 어때요? 이 자리 3파리만 찍고 올라가도 사실상 탈출이 가능한 자리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535로 ABC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5파가 나오고, 많이 눌려야 되겠죠? 535로 조정파니까 고점을 넘기면 안 되고, 535로 나왔을 때 이제 고점을 넘기면 안 되니까 많이 눌려야 될 겁니다. 여기가 임펄스가 나와도 고점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1대1로 딱 N자 파동이 나온다 하면 여기에서 숏 쳤을 때 어때요? 여기서 탈출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경우가 내 평단보다, 여기서 숏 쳤을 때 내 평단보다 다 아래로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이제 공통에 대한 대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더 자세히 한 모양으로 봐도 보세요. 색깔 다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빨간 색깔, 남자는 핑크니까 핑크로 보여드릴게요. 남자는 핑크, 그 다음에 정렬의 빨간색, 쨍한 빨간색이 없네. 뭐 요정도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볼게요. 색깔이 비슷한 계열이네. 자, 파란색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자, 세 가지 경로가 있죠. 지금 이제 5파로 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파란 색깔 임펄스로 그냥 상방으로 이제 날아간다, 조정 끝났다 라는 관점에서도 지금 제가 아침에 친 평단보다 다 밑에죠. 내려오죠. 그리고 핑크 라인으로 가도 올라가더라도 제 평단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노란 관점으로 그냥 내려가면 이건 그냥 내려갑니다, 사실. 그죠? 자, 그러면 상황을 봐서 이 지금 숏친 자리는, 여기서부터 모으는 자리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탈출각이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혹은 익절각이 무조건이라기보다는 높은 확률로 나오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에다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면 무조건 지금 숏 올인 쳐도 되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 만에 하나 이게 그냥 5파 연장이 나서 쭉쭉쭉쭉 5파의 연장이 나서 그냥 이게 다 나온 거고 쭉쭉쭉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1.618에 딱 걸렸기 때문에 5파가 만약에 확장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1.618 넘기고 막 2.618까지 3파가 늘어났으면 사실 그거의 가능성을 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연장이 나버리면, 이렇게 해서 1파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탈출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는 손절은 어디서 쳐야 되겠어요?
이 오파가 2.618에서 멈출지 3.618에서 멈출지 진짜 초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한 요정도, 즉 꼬리가 있고 여기 지금 매물대 상단이 겹쳐 있는 자리죠. 이거 볼게요. 이렇게 밀어서 볼게요. 한 요정도 라인에서는 이 매물대가 뚫리고, 그리고 이 하단이 물리는 이 자리, 이 매물대 상하단이 물리고 좀 매물대가 단단하게 있는 자리 가기 전에 사실 한 요쯤에서는 맥시멈 손절 치는 게 1차적인 손절 자리일 거고요. 그리고 2차적인 손절 자리는 결국은 최고점. 이게 조정이 아닐 수 있다. 물론 넘기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를 뚫으면 이게 조정이 끝났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최고점 로스 자리, 여기가 2번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물려 탈출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빠이 풀숏을 때리냐, 그건 진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경로가 모두 겹치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치는 확률이 높고 가능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고점 한 70.8, 요 직전 여기 반등 줬던 이 고점까지는 한번 여기서는 숏을 모아볼 만하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탈출 기회가 많이 있다, 가지수가 많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봤을 때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있고, 뭐 1, 2, 아니죠. 잠시만요. 만약에 여기서 가지수로 본다면 1, 2, 3, 4, 5, 5파 연장에만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기회를 주는데, 이제 만에 하나 망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갔을 때 변수의 케이스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란 말이죠. 물론 두 개까지 되긴 하겠어요. 두 개까지는 되는데 여기가 임펄스로 나오면 그것도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플랫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오파 연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상방으로 간다고 하면. 상방의 힘이 세기 때문에 조정 이만큼을 주고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3파까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파가 길어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변수까지 생각하면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실 이것도 가능성이 좀 낮아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 와중에서도 높은 관점으로 봤을 때 내 관점이 틀릴 가능성까지 하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 2, 3 대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그냥 가지수, 경우의 수의 비율만 봤을 때 25%죠. 그럼 적어도 내가 나를 탈출시켜줄 가능성은 75%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이 확률에 대한 베팅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은 진짜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번 케이스만이 아니라 나중에 본인들이 매매를 하실 때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울 수 있다면 무조건 이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 계산은 100%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물리더라도 어떤 포지션에 물리는 게 유리한가는 꼭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통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정리를 하면, 가지수로 봤을 때 세 가지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이 물렸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한 가지가 털리는 확률이기 때문에 베팅으로 한다면 4분의 3에다가 저는 베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얻어 걸려서 이제 만약에 얻어 걸려서 이 케이스 이제 다수의 방향은 결국은 절 탈출시켜준다는 방향이겠죠. 탈출시켜주는 방향 중에서도 결국은 이 케이스는 제가 수익을 꽤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죠. 그죠? 뭐 여기까지 올랐다 내린다고 치더라도 이만큼, 제가 여기서 들어가면 이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냥 하방으로 꼽는다면 이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케이스, 이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케이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물리고 최소한으로 탈출만 한다고 해도 충분히 여기서 또 그냥 본절 탈출은 할 수 있는 케이스,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 중에서도 두 가지가 꽤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물린 자리에서부터 이만큼을 수익을 보거나 이만큼을 수익을 보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확률적으로 훨씬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안정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 계획을 여러 개 세울 수 있을 때에 대한 이제 대응들이 이런 확률 계산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좀 여러 개를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보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이제 댓글창이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댓글 내용을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는 이제 저희 단톡방, 무료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시나리오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방장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고수분들이 저희 방에서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들,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겹쳐서 그냥 수동적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어떤 관점이 많구나, 어떤 무빙이 많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구간을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움들을 좀 받으실 수 있고, 초보분들은 이제 추후에 어떤 이런 게 익숙해지면 본인이 직접 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용으로도 저희 단톡방은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드렸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엄청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제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관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매가 좀 잘 된 편이라서, 어제 물론 엊그제 새벽부터 어제 아침까지 좀 고통을 받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주면 또 즐겁게 충분히 수익이 좀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분들도 조금 너무 상심 마시고,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이런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타점과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인데 그만큼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